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DDX의 추진 시스템이 확정되어서 그걸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미 몇몇 분이 이 주제를 다루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에 저도 다루어 봅니다. 그 대신 최근에 건조되거나 앞으로 건조될 우리나라 수상함의 추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볼까 해요. 우리나라의 전투함의 추진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바로 인천급 배치2 대구급부터죠. 이 대구급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함선입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저속에서는 전기로 추진하고 고속에서는 가스터빈 엔진을 직결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구급은 추진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구급의 추진 시스템을 보면 구성은 이러합니다. 우선 가스터빈 엔진은 영국의 MT-30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발전용 디젤 엔진은 독일제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산 영구자석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상함에서 영구자석 전동기를 사용한 수상함은 전 세계에서 대구급이 거의 최초입니다. 그 이유는 영구자석 전동기는 비싸고 그래서 주로 잠수함에만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많은 수상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 없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왜 대구급은 이 비싼 영구자석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구급이 인천급 배치2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급은 우리나라의 연안함 건조사업인 인천급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성능적으로는 두 함선은 너무 차이가 나지만요. 그래서 인천급에 비해서 대구급의 함선의 크기가 20% 이상 커지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대구급이 인천급보다 20% 이상 커지게 되면 이건 인천급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새로운 함선 건조 사업이 되어서 예산 등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대구급은 비싸지만 크기가 작은 영구자석 전동기를 세계 최초로 적용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다행히 추진축 등의 일부 문제가 남아있지만 영구자석 전동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추진 시스템인데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추진 시스템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조대왕급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는 한데 솔직히 절름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이지스함의 새로운 추진 시스템으로 HED 추진 시스템이라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HED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려 했으나 HED 시스템이 개발에 실패하면서 우리의 정조대왕급 추진 시스템도 일이 꼬이게 됩니다. 솔직히 정조대왕급의 추진 시스템의 구성은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조대왕급의 추진 시스템은 10노트의 속도까지는 전기로 추진을 하고 10노트 이상의 속도에서는 가스터빈으로 기동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투함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15노트에서 18노트를 그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한마디로 15노트나 18노트 이하일 때는 전기로 그 이상일 때는 가스터빈으로 구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리 하는 이유는 수상함의 순항 속도가 15노트에서 20노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상함이 가장 많이 내는 속도가 15노트에서 20노트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순항할 때는 가스터빈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만 추진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급도 전기로만 추진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15노트입니다. 대구급은 전기로 추진하는 속도 15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가의 영구자석 전동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조대왕급은 전기로 추진할 수 있는 게 10노트까지 뿐입니다. 한마디로 순항할 때는 어차피 가스터빈을 사용해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항해 기간은 가스터빈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0노트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경우는 항해 입항하거나 연안에 가깝게 항해하는 등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조대왕급은 사용하는 전동기의 형식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영구자석 전동기가 아닌 일반 전동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에서 얻는 이득이 정말 작습니다. 보통 세종대왕급이 이순신급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운용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기름값입니다. 그런데 정조대왕급은 이순신급의 3배로 효율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까지 적용한 함선치고는 정말 형편없는 연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정조대왕급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은 뭐 하려고 적용했는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KDDX인데요. KDDX는 원래는 하이브리드로 만들기로 한 함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이란 뭐냐면요. 흔히들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 저속에서는 전기로 고속에서는 가스터빈과 직결해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모든 속도에서 전기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스터빈 엔진으로도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기관 구성으로 만일 KDDX가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다면 디젤 엔진 3기로 9메가와트의 전력만을 생산하게 되지만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는 가스터빈 엔진까지 해서 70메가와트급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KDDX의 추진 시스템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지휘사의 LME 1500 가스터빈 2개와 독일제 디젤 엔진 3기로 구성됩니다. 추진 시스템 통합은 지휘가 담당할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사용되는 전동기를 국산 영구자석 전동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리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국산 영구자석 전동기를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장보고 3급에 탑재된 전동기는 6메가와트급으로 총 7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KDDX에 탑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메가와트급 영구자석 전동기를 국내에서 새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구자석 전동기를 국내에서 새로 개발하는 건 비단 군용으로만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풍력 발전 등 갈수록 영구자석 전동기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배려한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리 하면 30노트의 속도를 내면서도 30메가와트급의 여유 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레일건도 1메가와트급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도 KDDX에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일건은 미국에서 60메가와트급과 30메가와트급을 개발하려 했었는데요. 60메가와트급은 주말특급만 탑재 가능하고요. 그래도 30메가와트급 레일건까지는 KDDX에 탑재 가능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1메가와트급 이상의 레이저도 탑재 가능합니다. 레이저 병기가 1메가와트급 출력을 내려면 보통 12에서 15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는 KDDX에 탑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KDDX까지는 추진 시스템 통합을 외국 업체가 하지만 인천급 배치포에서는 추진 시스템 통합도 우리나라가 하게 되죠. 아마 인천급 배치포가 우리나라 전투함의 추진 시스템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KDDX의 추진 시스템의 결정을 기다려온 이유는 KDDX의 추진 시스템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항공모함의 추진 시스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의 KF-21 보라맨 AB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은 스키점프대나 사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우리의 항공모함이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면 핵항공모함이 아닌 이상은 전자식 사출장치를 탑재할 수 없고 그러면 보라맨 AB는 스키점프대만으로 이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모의 효율은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KDDX의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 확정은 우리의 항공모함도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고 그럼 전자식 사출장치의 적용도 절대로 꿈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KDDX의 추진 시스템이 뭐로 결정될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봐왔던 것이고요. 이로써 우리 KDDX는 더욱더 완벽한 전투함이 될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